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여러 주요 쟁점을 다루며 사실상 첫 본격 심리에 돌입,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고 대법의 이례적 속도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투표율 높이기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할 일과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국민의힘에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태우를 지지한 육성 녹취 파일 존재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건진법사 부인 계좌에 6억 4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건진법사는 명태균과의 비교해 급이 다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직접 조사를 제외하고 주변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계엄군 헬기 비행은 목적 미확인으로 3차례 보류되어 40분간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계엄 충격 등으로 1분기 경제가 0.2%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진실화해 위원장은 진실 여부를 모른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월급이 뇌물로 간주돼 기소됐고 이를 윤석열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도 살해범이 구치소에서 이상행동을 보였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오히려 고소당하는 등 피해자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가 지하수 위험성을 대폭 축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북 산불 피의자 2명은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저녁에 결정됩니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트럼프와의 만찬 이벤트로 트럼프 밈코인이 폭등했습니다. 교황은 선종 이후에도 몸을 낮추며 행보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태도 변화를 보이며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돌비 뉴스에서는 출마 자격과 전과 문제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갔습니다. 서울시의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신질환 상담에 AI 닥터 활용 등 다양한 사회 이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이인성 공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명태균의 청탁 역시 건진법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증언이 법당에서 목격됐고 밀봉된 돈 뭉치는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그 행방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자료를 금감원장 이복현이 검찰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며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대행의 시정연설은 항의와 침묵이 교차하는 가운데 연설이 이어졌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는 우원식 의장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아 대선 전국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는 빅텐트 전략을 내세우며 경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각계 인사들의 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8 민주화운동의 성지를 찾아 주말 호남 민심의 향배에 이목이 쏠립니다. 대법원이 후보 등록 전 선고를 목표하는 듯 초고속 심리에 나서며 판결 시점이 주목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이에 윤 대통령 탄핵의 보복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 사위의 급여를 뇌물로 본 기소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발사주 핵심 인물인 손중성은 무죄가 확정됐으나 윤 대통령의 직접 개입 의혹은 법원도 의심을 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커지는 땅꺼짐 공포의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하굣길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대형 인명 피해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한미 관세 협상이 열리며 속도 조절 전략이 절실하다는 평가입니다. 내수 부진에 수출마저 마이너스를 기록, 성창의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입금 후 계좌가 묶이는 통장 묶기 사례가 속출하고 형시 계엄 금지 개헌 논란에 대한 토론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해에서는 절충 수영내 구조물 설치에 정부가 항의했으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면전에서 질타를 받으며 여야 고성이 오가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대행의 대선 출마설과 맞물려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와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 노름이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분수령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일제히 호남을 찾아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 TV 토론에서 반탄과 찬탄이 맞붙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고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위법한 정치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재해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에서 두 번째 심리가 열려 주요 쟁점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직자가 건진 법사에게 공천 상황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소환도 임박했습니다.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2%로 1년째 성장 정체를 보이고 잠시 후 열릴 2+2 통상협의에서는 방위비 분담 논의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30일 거제와 울산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고 SKT는 24시간 내 신고 규정 위반으로 피해 규모가 주목됩니다. 생수병 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차광 덮개 의무화가 시행되고 중국에선 초등학교 앞 차량 돌진 사고로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조문 대기자가 10만 명에 달하며 조문 시간이 연장되고 명동 대성당에서는 추모미사가 열려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기술 주권 위기가 고조되며 첨단 기술 투자와 인재 탈출 방지를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BS 뉴스토리가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한미 관세 협의가 시작되며 이 시각 워싱턴에서는 양국이 시간을 갖고 신중히 접근, 상호 관세 철폐를 목표로 논의 중입니다. 1분기 역성장으로 올해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호남을 찾아 산업 육성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싱크탱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거리두기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46년 만에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이뤄져 야유와 박수가 교차했으며 열흘 넘게 광폭 행보를 이어온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기소된 가운데 전 사위의 급여가 뇌물로 의심받고 있고 감사원은 북지 피 파괴 부실 검증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KT 해킹 피해는 늦게 신고돼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고 원금 보장과 매일 2% 수당을 내세운 투자 사기로 고령층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하 8층에서 불이 났을 때를 가정한 실제 같은 훈련이 진행됐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긴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소형이 더 많이 내는 황당한 세금 역전 현상도 나타났으며 서해안 구조물 설치 문제는 현장 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사용금지 점검 결과도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코로나 예배로 벌금형을 받은 김문수의 출마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흉기 난동 피의자는 진술이 오락가락해 구속됐고 중국에서는 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다 패스를 활용한 섬여행이 인기를 끌며 특별선이 투입됐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